롯데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 9시즌 경력의 베테랑 카드 빈스 벨라스케즈를 영입했을 때 많은 팬들과 코치진은 이제야 가을 야구의 퍼즐이 완성됐다고 기대했습니다. 최고 153km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 풍부한 빅리그 경험은 분명 화려한 이력으로 보였죠. 그러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단 4경기 만에 드러난 민낯은 평균 자책점 8.05, 이닝 소화 불가, 매 경기 초반 붕괴라는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팬들은 차라리 2군 투수를 쓰는 게 낫다는 냉소를 던졌고, 구단 역시 거액을 투자한 영입이 허망한 실험으로 끝나가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팬도 속고 코치진도 속은 새로운 외인 영입. 이제 벨라스케즈라는 이름은 롯데의 치명적인 오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빈스 벨라스케즈를 영입했을 때 구단 내부와 팬들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메이저리그에서 9시즌을 소화하며 76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를 영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목을 끌었죠. 빅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라는 타이틀은 언제나 KBO 무대에서 설득력 있게 작용합니다. 특히 롯데는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며 상위권을 노리고 있었기에 벨라스케즈의 합류가 가을 야구를 위한 마지막 조각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구단은 그를 소개하면서 최고 153km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투수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미국 현지 매체들도 직구 평균 92.5마일, 약 149km, 여기에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지업을 더해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죠. 더군다나 트리플 A에서 기록한 평균 자책점 3.86은 KBO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팬들은 이 정도 경력과 성적이라면 최소 10승 투수 이상은 된다는 기대를 품었고, 코치진도 마운드에 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KBO 데뷔 후 단 4경기 만에 드러난 성적표는 충격적이었는데요. 1승 3패, 평균 자책점 8.05, 피홈런과 볼넷이 남발되는 불안정한 투구 내용. 무엇보다 초반부터 흔들리며 이닝 소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승리를 기록한 경기도 타선이 살아나 이긴 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즈의 등판은 여전히 애써 아꼈던 불펜을 경기 초반부터 소모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죠. 이는 단순히 성적 부진을 넘어 팀 운영 전체에 큰 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91경기를 던진 투수라면 최소한 경기 운영 능력, 위기 관리 능력에서 안정감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라스케즈는 위기 순간마다 재구난조로 스스로 무너졌고, 투구수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늘 2 내지 3회 안의 위기를 맞았고, 그때마다 롯데 팬들은 오늘도 불펜 총동원이라는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결국 구단이 내세웠던 가을 야구 보강 카드는 불과 몇 경기 만에 실패 영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는데요. 팬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윌커슨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낫지 않았냐는 아쉬움을 쏟아냈고, 코치진조차 애써 감싸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벨라스케즈 영입은 단순히 한 명의 실패 사례가 아니라 구단 운영의 허술함과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의 리스크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이력과 스탯만으로는 KBO에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교훈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빈스 벨라스케즈의 실패는 단순히 운이 나빴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그 안에는 기술적인 한계와 환경적 적응 실패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위와 제구력의 한계입니다. 메이저리그 시절 벨라스케즈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그의 패스트볼은 구속 대비 위력이 떨어지는 유형이었습니다. 구속은 150km 전후로 측정되지만 공 끝이 묵직하지 못해 타자들이 맞히기 쉬운 형태였죠. KBO 타자들은 직구에 강한 타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제구 불안까지 겹치니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없었고, 결국 한가운데 몰린 공이 장타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4경기 평균 피안타율은 치명적으로 높았고 매 경기마다 볼넷을 최소 4개 이상 허용하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둘째, 변화구 활용의 미숙함입니다. 롯데가 벨라스케즈를 소개할 때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KBO 무대에서는 이 무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구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변화구는 카운트 싸움에서 활용될 때 가치가 있는데 벨라스케즈는 초반부터 볼넷으로 카운트를 내주다 보니 결정구를 던질 상황 자체가 적었습니다. 슬라이더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오면 한가운데 몰려 장타를 허용했고 체인지업 역시 타자들이 손쉽게 골라내거나 맞춰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국 다양한 구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믿을 수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었던 셈입니다. 셋째, KBO 환경에 대한 적응 실패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긴 이닝을 책임지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무대의 리듬과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KBO는 경기 속도가 빠르고 타자들은 컨택 능력이 뛰어나며 파울로 투구수를 끌어내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벨라스케즈는 이런 흐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투구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초반에 59 이상을 던지며 이미 체력적으로 무너진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심리적 적응입니다. 메이저리그와 달리 관중들의 집중된 응원, 작은 실수에도 크게 흔들리는 분위기에 익숙하지 못했던 벨라스케즈는 마운드에서 냉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결국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넷째, 구단 운영과의 시너지 부재입니다. 롯데는 벨라스케즈를 급하게 영입한 흔적이 있습니다. 터커 데이비슨을 내보내고 대체 외국인 카드로 데려왔지만 충분한 검증 과정이나 현지 스카우트의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빅리그 경력자라는 타이틀에 기대어 계약을 맺었고 그 결과 팬도 속고 코치진도 속은 영입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특히 이미 트리플 A에서 기복 있는 성적을 보였던 투수에게 4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무모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벨라스케즈의 실패는 그의 개인적 문제와 KBO 환경의 차이, 그리고 구단 운영의 허술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에 가려진 구위와 제구력의 불안정, 한국 야구의 특수성을 간과한 준비 부족, 그리고 구단의 섣부른 의사결정이 삼박자를 이루며 실패를 예고한 셈이죠. 빈스 벨라스케즈의 실패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 부진이 아니라 롯데 자이언츠 운영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다만 아직 롯데는 가을 야구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정비를 하여 반등을 써야 하는데요. 김태형 감독도 더 이상 소극적인 운영을 벗어나 과감하게 승부수를 걸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 많이 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